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충남방송 취재중 김단비 기자, 충남 박지선 한범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특별한 손님은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시기 전에 별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청양 전문가라고 지어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지리적으로 청양을 제일 많이 알고요. 아마 저보다 많이 아시는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예,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청양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거의 다 꿰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신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뭐 좀 잘 모르니까 저는 청양을 하나 드리면 그 구기자 음료 있잖아요. 네, 식물성 비아그라. 그 좀 달게 먹을 수 방법 없나요? 대추를 좀 많이 넣으면 됩니다. 대추를요? 네, 예, 대추가 네. 구기자의 그 조금 비린 맛을 네.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아. 네, 근데요, 네. 이게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한테 대추를 또 많이 넣어서 이렇게 네. 구기자를 끓여주게 되면 키가 조금 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저는 그거 먹고 나서 부모님 드렸거든요. 아유, 그 아까운 걸 왜 네. 직접 잡수셔야지. 그렇군요. 부모님은 사드려야 되고요. 전문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인정. 오늘 충남 기자회견 주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와 이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폐교 문제가 뭐 한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는데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청양 전문가 모셔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네, 네. 걱정이. 바로 수줍하시는데 네. 먼저 충남 지역 폐교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좀 나온 교육부 자료가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폐교는 모두 264개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는데요. 폐교 264곳 중 11%에 해당하는 30곳이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학교가 뭐 지역에서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학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교가 진행이 되고 또 문을 닫으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학교는 일단 폐교는 이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가장 큰데요. 일단 그 학생 수 60명 이하가 되면 그 앞으로 이 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날 건가 인구 유입이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지역 교육청에서 이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폐교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60% 이상 찬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이제 금방 이 폐교를 활용 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폐교는 폐교대로 된 다음에 그냥 방치를 하게 되는 거죠. 관리만 하는 정도로. 그리고 일부는 이제 매각을 또 하는데요. 이 매각을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선 자치단체, 예전에는 이제 폐교는 다 기증을 받았잖아요. 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수의계약을 원하면 이제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면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면 지역교육청이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공고를 내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일반인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건들이 있죠. 교육용이라든가 주민 복리시설, 그다음에 농업 생산기설, 문화예술 이런 어떤 공간 활용 이런 정도가 가능할 때 이제 매각도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때 좀 검토를 해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뭐 수익 시설 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또 허가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폐교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이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충남도교육청에 소속이 되고 관리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학교가 방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버리면 이미 학교는 계속 낙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참 안타까운데 이게 방치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 방치된 폐교 같은 경우는 미관을 해치는 데다 우범지대로 좀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폐교를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로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서 다시 재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인데 폐교를 사들여서 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짓고 이런 과정에서 뭐 적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사서 다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전국 폐교 관리에 사용하는 예산은 한 연간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15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제초 작업조차 하기가 힘든 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양 지역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곳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3개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초등학교가 12곳,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는 이제 2개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두 군데는 사실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의 발전하고 굉장히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 복합 그런 어떤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폐교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고 이거를 나서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학교가 폐교가 될 것이 예측이 된다면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이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제 반대들도 많이 하니까 폐교가 스스로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지만 저는 이거 이제 광역교육청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 수 감소나 인구 감소를 예측을 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 좋은 조건들의 폐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충남도 보면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은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해지는 거죠. 도심 학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농촌의 자연, 환경, 농업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광역별로 또 다시 이걸 좀 계획을 세워서 천안의 학생들이 청양에 있는 폐교를 잘 가꾼 교육시설을 좀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다시 뭐 이렇게 그 금산에 있는 그 폐교된 학교를 잘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녀갈 수 있고 저는 제도권 교육에서도 이런 교환학생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와 네.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녹화분을 이거를 교육부하고 광역자치단체 보낼까요? 그렇게 보내주셔야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다. 아닙니다. 저는 충남도 교육청을 통해서 그리고 충남도를 통해서 도정 질문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산어촌 유학센터를 만들자. 폐교가 되는 곳에 그래서 서울의 학생들이 와서 6개월 동안 이게 정규교육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은 농촌에 있는 자연 환경, 농업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농사체험학교, 환경교육센터, 학생 사회적 경제 학교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데 광역자치단 그 자치단체 내지는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부에서 도시의 학생들이 시골의 한적한 곳에 와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묶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폐교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래도 청양은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덩어리가 크니까 사서 활용을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지 말고 도시의 학생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농어촌 지역도 이 학교는 사라졌지만 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교육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또 연대가 같이 될 수 있고요. 이러면은 학교가 없어진 거에 대한 상실감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의 부모님들이 이거 자연에서 와서 학생들이 이 교환학생을 6개월 하다 보니까 괜찮으네. 그러면 초등학교는 좀 내려와서 살을까? 중학교는 내려와서 살을까? 인구 증가 유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러면은 그렇게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교육청에서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하거나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충남도교육청 네. 김지철 교육감님이 이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 제가 이제 그래요? 농산어촌 교육 이제 유학센터를 만들자라고 할 때 이거는 농어촌 유학센터, 어촌 유학센터, 뭐 예를 들어 산촌 유학센터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자치단체하고 되면 추진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정산중, 청남중, 장평중 세 개 학교가 통합을 돼서 학교를 하나 새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기숙형 학교로. 남은 학교에서 장평중학교에다가 충청남도 학생 영양교육 영양관을 만들겠다는 거죠. 영양교육관을. 이게 지금 부산시 교육청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충남 학생들이 와가지고 영양교육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선생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장평중학교의 폐교를 잘 활용하겠다라는 계획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니까 취재하면서 보니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학생들을 셔틀버스로 태워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학교가 특징이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서 예.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다룰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범우 기자가 취재한 또 사례가 있죠. 예. 좀 저는 가볍게 이제 얘기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홍성에 있는 그 광천의 대평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코스모스 명소로 여기가 지금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도 학생 수 감소로 이제 6년 전에 마지막 좀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가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운동장에 잡초만 무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문들이 보면서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직접 지난해부터 이제 코스모스 꽃밭 조성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해 취재를 하고 올해도 또 2년 연속으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올해 좀 그야말로 이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입소문과 SNS를 타고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중앙 언론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좀 유명세를 탔는데 이게 또 단순히 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그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주변에서 그치지 않아요? 네, 그치지 난 않아요. 그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그치지 않고. 예. 네,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오시잖아요. 보러 이렇게 오면은 지역의 또 다른 관광 명소 주변에 뭐 오서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들러보시고 또 그 전통시장도 가시고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시고 해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회는 내년에는 뭐 지역의 또 새우젓이나 뭐 김이나 한우나 좀 특산물을 알리는 공간을 또 한편에 이제 조성을 하겠다 폐교에 그런 계획까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지만 또 당진에도 또 아미미술관이 또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취재 때문에 가고 뭐 개인적으로도 간 적이 있는데 이 아미미술관은 1993년 폐교된 순성초등학교 유동분교를 예술인 부부가 매입을 해서 미술관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이 부부가 무려 10년 동안 학교를 청소하고 꾸미고 이제 미술관으로 다시 만든 건데 이 학교 건물을 뭐 허물거나 뭐 교실을 없애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교가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교실에다가 미술 작품을 좀 전시를 해놓고 운동장이었던 곳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학교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SNS를 통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젊은 층 사이에서 좀 유명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충남, 당진을 가면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여기는 데이트 코스다. 이런 인식이 잡히면서 좀 많이 유명해진 사례입니다. 그 두 기자가 얘기한 거 말고 또 다른 좋은 사례가 있나요? 또 시청자분들한테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15개 시군 중에 이 폐교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은 청양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은 이제 폐교가 오랫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한 폐교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시내권에 방치돼 있던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제가 이제 그 학교 출신인데요. 네, 거기가 들어드릴게요. 네, 방치돼 있었는데 이제 청양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유치를 해서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백금 초등학교에다는 이제 귀농귀촌이나 영농체험과 관련된 도시민들이 와서 이제 금방 이렇게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칠갑분교에는 또 백제 역사 체험관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두 개의 이제 중학교에는 청남 중학교하고 정산 중학교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주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로 가는데 개인이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거의 문을 닫아놓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이템이 좋아야 그래도 관심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혹시 뭐 두 기자는 아이디어가 없나요? 저는 네. 뭐 이 기자회견 질문을 받고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트렌드가 좀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캠핑 장비도 많이 사고 차도 이제 캠핑용 차로 사기도 했는데 이 학교를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뭐 개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림청에서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면 이 지역에 와서 캠핑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관광지도 한번 둘러보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이거 지금 부여군 일리가 있습니까? 부여초등학교 어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충남도 교육청이 지금 부여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이 넓고 이렇게 되면 아주 좋거든요. 캠핑하기가. 그쵸, 예, 별도 잘 보이고 밤에. 그렇구나. 예. 사실은 이제 자치단체나 이렇게 어떤 기관에서 사서 아까 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도 좋고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의 공간이었잖아요. 이 교육의 공간이었고 이제 그 어쨌든 뭐 자치의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운동회 때나 이런 때 다 같이 주민들이 모였던 그런 어떤 또 소통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사업을 하면 그 목적으로만 쓰여지잖아요. 교육부가 정말 전국의 이런 어떤 폐교를 좀 점검을 한 다음에 도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잘 만들까 교육 공간으로 제도권의 교육 공간으로 지금 사례들은 사실은 제도권의 교육 공간은 거의 아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충남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학생 영양 교육 체험관 이런 것들처럼 그런 어떤 제도권 안의 교육 공간으로 저는 폐교가 재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변의 폐교들을 많이 보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또 그 주민들이 이런 폐교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아준 거 혹시 좀 확인 좀 해봤나요? 예, 제 기사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까 홍성 대평초 사례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일단 나의 모교 많이 놀러 오시고 사랑해 주세요 라면서 동문분께서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댓글 달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앞으로 홍성군은 폐교의 문화공간 사업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화 사업을 하려면 동문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홍성군은 폐교된 대평초를 구입해 동문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뭐 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전히 그 대평초 사례는 주민들의 힘, 동문들의 힘으로 이뤄낸 사례잖아요. 좀 지자체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양군 출신이시지만 도의원이시니까 네. 너무 청양만 챙기지 마시고 아유 아닙니다. 다 예, 챙깁니다. 다 챙기셔야죠.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또 한 1년 뒤에 모셨을 때는 더 많은 사례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농산어촌 유학센터가 청양에도 생기고 금산에도 생기고 뭐 태안에도 생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의원님은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고 우리 한범우 기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신감이 없는데요. 지역 균형 개발 좀 더 신경 씁시다.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좀 뜬금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근본 원인이 우리가 좀 지역이 계속 좀 쇠퇴하고 아까 그 청양 지역 소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좀 균형 발전, 균형 개발이 되면 뭔가 좀 인구도 유입이 되고 자연스럽게 폐교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방치된 폐교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로 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은 날이 오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의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는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의원님 한 줄 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폐교 이전의 학교는 중요한 교육기관이었고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다면 폐교된 이후는 저는 교육부가 나서서 생태와 환경과 창의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청 긴데 한 줄이네요. 네, 한 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데 한범우 기자님보다 짧습니다. 역시 네. 의원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한범우 기자님 네. 진짜 충남의 박지성 인정하고요. 우리 김단비 기자님 취재 요정 진짜 인정합니다. 네, 갑자기 네. 아니 꼭 덕담을 네. 예. 인정합니다. 너무 인정합니다. 네, 20분 동안 녹화해 보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폐교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좋은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 기자회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